예, 형벌의 시장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오르고 내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 물건이 정말로 인간에게 귀한 물건인가, 그런 거 혹은 그렇지 않은 물건인가, 이것은 관건이 아니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서 형벌을 내리는데 그냥 그 죄가 얼마나 인간의 악업을 쌓는 그런 죄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그 죄의 다스릴 수 있는가, 죄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 편의성으로 그 형벌의 잣대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 중에서는 양심이라고 하죠. 스스로 누가 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 때문에 저지르기 꺼려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절도, 폭력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형벌 때문에 그게 억제되기도 합니다만은 반드시 형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양심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많이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살인에 대한 형벌이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많이 낮죠.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은 늘어나겠지만 어떤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뭐 벌 안 준다고 해서 함부로 살인을 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도 같은 것도 물론 더 그러니까 형벌이 줄어들면 물론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죄는 그렇게 형벌을 강하게 하고 강화하는 거가 그렇게 그 범죄를 줄이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만은. 그런데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악업을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벌을 한다기보다는 인간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상부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의 경우는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양심과 양심으로 볼 때 악업을 늘리는 거라고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죄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회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범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나라가는 이쪽, 이념을 지향하는데 저쪽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죄로 다스리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시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꺼리낄 게 없죠. 그냥 문자 그대로 양심범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국가는 이럴 때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냐면은, 간첩신고는 119, 상기하자 625,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반공태세 강화, 이런 과거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의 국시와 다르게 가는 사람들, 비록 양심에는 그렇게 크게 꺼리지 않아도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양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걸 나라에서는 죄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강한 이제 처벌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사상의 자유가 많이 또 자유화됐기 때문에 이런 죄로 다스리는 것이 좀 줄어들었죠. 다만 그런데 아직도 이 국민 가운데 죄의식이 덜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남녀가 접촉하고 있는 건 하늘이 만들고 이런 본능으로 심어준 것인데, 이런 것을 자유롭게 풀다가는 이게 많은 이제 적어도 사회 유지를 하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본인들은
양심에 크게 꺼리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정욕 혈기가 동한 그런 남자가 여자를 희롱하고 여자를 뒤쫓아 다니고 마치 그냥 그 생식을 위해서 여자를 암컷을 싸우는 동물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추구한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양심에 꺼리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좀 도태되는 수컷 남자들은 이제 그런 이제 직접적인 여성 추구 이것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영상이라든지 그 뭐 다른 좀 변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함부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성욕을 해소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은 이것은 뭐 일종의 마약 중독이 많아지는 것처럼 인생 자체를 진지하게 이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남자는 경쟁을 하고 성공을 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많이 서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가 유지되는데 그렇게 변태적인 걸로도 성욕이 해소되고 많지 않은 진지하고 크지 않은 노력으로도 그러니까 성욕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은 국가 유지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범죄라고 홍보합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여성을 이제 어떤 넣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아주 그냥 전공법이 아닌 정당하지 못한 뭐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편법을 쓴다든가 혹은 이제 변태적인 성행위로 해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자꾸 죄책감을 안 갖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몰래 촬영은 죄입니다. 뭐는 죄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욕 경쟁 번식 경쟁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타인이 자기보다 경쟁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에 누구나 또 불만을 갖고 그것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성범죄 처벌 강화 이런 여론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죄를 크게 어떤 실제 가해진 형벌을 크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근데 이게 본인 자신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업보를 직접 영향을 주는 살인적도 같은 것보다 이제 인간의 업 자체에 크게 그런 영향을 주는 양심은 자기의 업을 줄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악업을 늘리는 죄는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형벌이 낮아졌다고 해서 금방 늘어나진 않죠. 하지만 양심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는 그러니까 형벌만 낮아지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는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악업의 본질, 악업을 짓는 그 본질, 보다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형량이 커지고 결국 죄를 형량을 지는 것이 그 죄가 쌓는 악업보다도 그냥 얼마나 국가 사회를 위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가, 얼마나 그 죄를 가볍게 하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량 강화로서 억제할 수 있는 죄인가, 양심에 의한 통제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시장 논리처럼 이제 귀한 물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면은 흔하거나 많이 안 찾으면 싸고 별 그러니까 실제적 가치가 의문이 되는 물건도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고 물건이 적으면은 비싸지는 것처럼 형벌도 그렇게 형량을 낮춰도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죄는 형량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형량을 낮추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범법자들이 양심에 그다지 꺼리지 않는 그런 유형의 범죄들은
형량을 낮추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악업보다 형량을 크게 해서 사회 유지를 위해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 그런 이제 형벌의 시장 논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앞으로 갈 길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